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용인물건 가겠습니다. 272페이지고요. 프린트 보겠습니다. 자, 용인물건은 종류가 몇 가지죠? 네, 그러면 용익 물건도 있고요. 사실은 용익 채권도 있어요. 사실은 뭐도 있다고요? 사용 수익하는 방법은 뭐도 있고 물건 형태도 있고 뭐가 있다? 채권. 그래서 용익물건에서 비교되는 것이 지상권. 무슨 권? 지상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지역권 있고 그 다음 무슨 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용익채권은 보통 들어가는 것이 임대차예요. 무슨 대차? 그래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람 요구하는 권리가 뭐다? 채권. 무슨 권? 임차권. 그래서 주로 많이 비교하는 것이 뭐하고 뭘 비교한다? 이렇게 지상권하고 뭐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전세권하고 뭐하고 근데 지역권하고 임차권은 비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지상권자는 점유가 내려옵니다. 뭐가 내려온다고요? 점유를 합니다. 근데 지역권은 점유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전세권자 뭐가 내려온다?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얘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권하고 뭐 임차권을 비교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비교해요. 뭐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그럼 임차인도 점유는 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하죠? 근데 소속이 이건 뭐이기 때문에 아니 이쪽은 물건이고 이쪽은 뭐다?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은 네 글자로 고치면 사람, 물건. 채권은 뭘까? 사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건은 사람, 물건 지배하는 거니까 여기 지상권하고 무슨 권은? 지상권은 빌려 쓰는 사람이 누구의 부동산을 주인의 부동산을 갖다가 뭐한다? 직접 뭐한다? 지배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쪽은 채권은 사람이니까 임차권은 뭐다?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부동산의 뭐다? 사용 수익을 뭐한다? 청구하는 권리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건이니까 그죠? 이 지상권, 전세권은 무슨 청구권이 인정된다? 물건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시세요? 또 임차권은 근데 뭐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 기초라는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 물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세요? 여기 물건에서 뭐가 온다고? 물청이 오지. 채권에서는 물청이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무슨 청구권? 물청은 별개의 것이죠. 점유권 물청은 본권 있고 관계없이 있으면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물청이 없고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이 있고 이쪽은 본권, 지상권, 전세권 물청이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무슨 유지는? 수선 유지는 주인이 해야 되는 걸까? 빌려 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걸까? 이쪽은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주인이 하는 걸까? 빌려 쓰는 사람이 하는 걸까? 그래서 을이 하는 게 아니고 갑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수선 유지 비용을 지출한 다음에 그걸 필요비라고 그래요. 무슨 비? 그걸 갑한테 상환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쪽은 수선 유지를 누가 해야 되는데 갑이 해야 되는데 혹시 을이 만약에 이 비용을 뭐 하게 되면 지출하게 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 즉시다. 2. 종료 후다. 3. 반환시다. 어느 때일까? 이건 계약관계니까 뭐다? 즉시.
자, 유익비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뭐 있는 거? 또 이쪽은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이 권리, 지상권, 전세권 양도할 때 주인의 동의를 맡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쪽은 뭐니까? 채권이니까 양도할 때는 주인의 뭘 맡아라? 동의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당연하게 답을 맞춰야 됩니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다는 것하고 물권하고 뭐다? 채권에서 차이가 오는 겁니다. 자, 1번에 A 가겠습니다.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다. 용익 채권이다. 용익 물권. 화살표 1필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남의 토지 빌리는데 뭐 꼭 전부 빌릴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 빌릴 때는 단 등기해야 해당해야 돼요. 밑에 must 등기, can 등기. 네?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하기 위해서 전부 다 무슨 상? 등기.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있으면 등기 안 돼 있으면 용익 물건이 아니야. 근데 여기 임차권은 뭐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무슨 사항이 아니야. 등기 사항은 아닌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 청구할 수는 있어. 그래서 임차권은 can 등기. 이쪽은 무슨 등기? 아니 이쪽은 임차권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근데 좀 보통 안 해줍니다. 근데 물건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 B. 지역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must 등기, can 등기. 반드시 등기. 그래서 지역권 할 때 비교되는 게 뭐 있었어요? 자꾸 묶어가지고 세트를 묶고 다니면은 공부할 때 편하잖아. 지역권하고 비교되는 게 뭐예요? 네. 주의, 토지, 통행권. 맹지 사서 또 쓰지 말고 머릿속에다 아, 그때 얘기했었지라고 이렇게 흘리라고 자꾸 거기다 써가지고 자꾸 써놓고 가서 집에 가서 봐, 안 봐? 맨날 뭐가 이렇게 바빠. 오기 바쁘고 가기 바쁘고 맨날 바빠. 그럼 수업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뭐 한다? 쓰지 말고 머릿속에서 자꾸 잊어버려. 자, 맹지 사서 통행 방법은 협의해보거나 안 되면 법원 가는 거예요. 협의하는 게 뭐예요? 용익 물건 들어가서 지역권, 통행 지역권. 안 되면 법원 가서 상린 관계에서 나오는 뭐다? 주의 토지 통행권. 그 제목을 딱 설정해 놓고 가서 제목을 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왔다 갔다 하면 내용이 채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목하고 내용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을 기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일단 하는 거야. 뭐 한다고? 일단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그럼 제목이 설정돼 있으면 그 안에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뭐가 없으면 여러분 각 과목별로 막 헷갈리지. 특히 부동산 공법. 얘가 이쪽 법인지 이쪽 법인지 맨날 헷갈리잖아. 그럼 본인이 그렇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내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잘 뭐 하세요? 아니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소속인지 모르고 그냥 땅바닥만 보고 있으니까 뭐야? 하늘을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어딘지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질서니까 제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했다고? 그러니까 뭐 공부하기 싫으면은 책 기본서 펴놓고서 앞에 제목 있잖아요. 제목도만 이렇게 읽어봐. 제목을 한 번씩만 읽어봐. 그 제목 읽으면서 떠오르는 뭐 생각들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한 거야?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뭐가 하나라도 뭐에 떠올라야 돼, 안 떠올라야 돼? 그럼 제목이 떠오르면 뭐야? 내용도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질서니까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 따라서 들어가고 저 구석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이상한 모의고사 보고서 거기서 충격받고 헤매지 마시고 그냥 현재 있는 이 수업 듣는 것만으로 뭐 한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없다? 자꾸 이웃집에 뭐가 있는지 기웃기웃거리지 마라. 이 EBS 교재 가지고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합격하고도 뭐예요? 남아요. 근데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좋은 거 있는가 없는가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아시세요? 그럼 자꾸 이제 9월달 가서 자꾸 뭐야?
허물어져. 그냥 여기 있는 스타일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지역권은 뭐다? 같이. 제목이 뭐라고요? 맹지, 사서, 통행, 방법, 협의해본다. 안 되면 법원 간다. 협의하는 게 뭐다? 용익 물건 들어가서 무슨 지역권? 통행 지역권. 그게 안 되면 법원 가서 상인관계 들어가서 뭐다? 주의 토지 통행권 가지고 논다. 그러면 두 문제 타켓이 되는 거예요. 몇 문제? 두 문제. 다음 C 갑니다. 똑같으니까 전세권은 용익 물건일 것이고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일부에 설정하면 도면 첨부하면 되겠죠. 머스 등기, 캔 등기. 그러니까 이 전세권 C 가지고 했던 말이 뭐예요? 미등기 전세는 무슨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보다 임차권 유효 전환. 그게 무효행위의 전환. 무슨 행위 전환? 다시 미등기 전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2편 물건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차권 유효로 전환. 그게 뭐라고 제목이? 무효행위의 전환. 됐습니까? 네. 불공 전환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된다 안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폭리 취했으니까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폭리니까 안 되지만 그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뭐하면? 바꾸는 걸 뭐지? 전환하면 폭리가 제거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거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1페이지 중앙에 있는 거 전세권 조문 있죠? 네? 조문 있죠? 지상권 있죠? 279조 무슨 권의 내용? 네, 거기에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주어가 지상권 자라고 돼 있죠? 그게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아보세요. 목적어가 어느 걸까요? 수목이 목적이라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꾸미는 말들 아니야? 사람, 맨 끝에 맨 마지막 줄에 토지를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뭐 한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 이야기야. 그 권리는 채권이다 물건이다? 응? 그 권리는 채권 형태가 아니고 뭐다? 물건 형태로 빌려 쓴다. 그러면 목적이 뭔가 봤더니 지상권이 토지를 빌려 쓰는 목적이 중앙에 있죠. 타인 토지에다가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뭐다?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거기서 볼게요. 거기 있는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것을 지상물이라고 해요? 부속물이라고 해요? 빨리 선택하세요. 지상물이에요? 부속물이에요? 네. 부속물이 아니고 뭐다? 지상물입니다. 쓸 거 없어요. 그냥 아 그렇지 그렇지 넘어가니까. 모르는 걸 자꾸 적기 시작하면 다른 과목 들을 때 얼마나 힘들까? 계속 적고 있어. 습관적으로. 그 나쁜 습관이 매 시간 반복되고 있어.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끝나면 뭐 했는지 아무도 기억 안 나잖아. 쓰지 말고 말하고 그냥 집중하라고 그냥.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쌓여가지고 내가 실력이 된단 말이야. 계속 뭐 할 거니까. 수업 들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쓰지 마세요. 토지 위에 있는 거니까 무슨 물이 아니고 부속물이 아니고 뭐다? 지상물. 일단 그러면 그 조문에서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지료지급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지료지급은 뭐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도 좋고 무상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상권의 2번에 A 들어갑니다. 2번에 뭐다? A. 타인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가능 불가능? 가능. B. 지상물 멸실한 경우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하겠죠. 다시 뭐 하면 돼요? 거기다 건물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C. 지상권은 물건이다. 맞죠? 지상권 양도시 설정자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다음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네, 그것만 빨간 걸로 색깔 칠하세요. 박스하세요. 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하다? 유효합니다. 이건 지상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규정? 한쪽 편만 들어주는 강행 규정.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무조건 해석하세요. 지상권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한쪽 편만 들어준다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편, 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무효. 지상권 양도 금지특약은 뭐라고요? 무효.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뭐다? 무효. 자, 그 다음에 D. 지상권자는 지상물 소유권과 지상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지상권자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상권 갖고 있죠. 또 빈 토지에다가 건물, 소유권 갖고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지상물만 타인한테 뭐 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 있고, 아니면 지가 지상물 소유권을 갖고 있고 토지 사용권만 타인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것?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응용하세요. 법정 지상권자는 무슨 자는? 건물 소유자이면서 법정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정답 있다. 똑같아요. 됐어요? 다음 2. 지료지급은 요소이다, 아니다? 그래서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다음 3번에 A 갑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했다. 최단기일까? 최장기일까? 정답은 최단기. 뭐라고요? 최단기. 기준 기간보다 단축하면 기준 기간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최장기는 기준 기간 장장 길게 정하면 단축하는 겁니다. 최단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단축하면 연장시킨다는 얘기고, 장은 길게 정하면 뭐 한다? 단축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지상권은 뭐다? 최단기. 밑에 화살표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한 경우에는 최단기 적용이 있다, 없다? 판례 태도 없다. 본래 지상권은 뭐죠? 빈 토지 빌려서 거기다 건물 짓는 것이 목적이죠. 네? 근데 빌려 쓰는 토지 위에 이미 뭐가 있으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면 그때는 최단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B. 지상권은 영구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네, 그것도 동그랗게 크게 하세요. 동그랗게 크게 하시라고. 이유가 뭘까? 최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기간보다 단축하면 연장한다. 기준기간보다 길게 정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상권은 1500년 정해도 관계가 없죠. 그것도 힘들으면 방금 전에 왼쪽에 동그라미 친 게 뭐예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유효지? 예? 무효죠, 무효. 그 다음에 지상권 영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지상권자. C. 존속기간 약정 없으면 최단기, 최장기. 정답은 최단기. 설정 당시 공작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30년일까 15년일까? 정답은 15년. 조문에 있는 얘기고요. D. 기간 만료 시 지상물이 현존합니다. 1차적으로 지상권자가 무슨 청구권? 갱신 청구권.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yes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no. yes 하면 다시 기간은 최단기. no 하면 만약 거절하면 2차적으로 무슨 청구권? 이때 주인은 yes, no 할 수가 없어요. 1차 갱신 청구. 그럼 1차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가 2차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yes, no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거절하면 매수 청구 들어가면 주인이 뭐 할 수 없다? yes, no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 2. 갱신 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청구권. 청구권 밑에 화살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글자는 청구권인데 글자 그대로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 권? 형성권 있을 때 조심할 것. D. 계약 갱신 시 존속기간은 최단기, 최장기, 최단기. 지상권에서는 무조건 어떤 경우도 최단기입니다. 뭐가 없다? 장기가 없어. 자, 우측 갑니다. 4번에 A.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밑에 비교됩니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그래서 물권법에서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이 아니죠. 그래서 뭐하다? 유효라고 기억하세요. 자, B.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C. 지상권 설정 시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계약 당시 아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유상이 아니고 뭐다? 무상이란 얘기예요. 다음, 치료에 관한 등기되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으면? 치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치료가 뭐가 안 돼 있어요? 등기 안 돼 있으니까. D. 2년 연체, 2기 연체, 소멸 청구는 2년일까, 2기일까? 네? 아니야. 2년이야. 임대차는 2기인데 여기 지상권에서는 뭐라고요? 2년이고 여기 임대차에서는 몇 기다? 2기. 이게 다 조문 얘기예요. 자, 밑에 갑니다. 종전 소유대한 연체기간 합산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싹 동그라미 왔어요. 빨간 걸로. 자, 갑으로부터 을이 지상권 설정받았다. 갑한테 1년분 밀렸다. 갑이 소유권을 병한테 넘겼다. 병한테도 1년치 밀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 소유자는 현재 지상권자가 얄밉죠. 그러니까 전주인 1년, 내 거 1년, 2년 밀렸으니까 뭐하라? 나가라. 했더니 또 지상권자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1년 밀렸지 2년 밀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못 나가겠다. 법원 갔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할까? 그러면 합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이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무효, 영구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기간도 단기야, 장기야? 단기야, 단기. 지상권자는 무조건 유효한 거야.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합산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누구한테 유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하나 낚아채시란 얘기예요. 답 B.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인 경우 설정자가 청구합니다.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할까? 상당 기간 경과에 효력이 발생할까? 정답은 상당 기간.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문 가지고 나왔습니다. C.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물 매수권이 정답은 있다. 주인도 있어요. 또 밑에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다 없다? 필요비 아까 수선 유지를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빌려 쓰는 의뢰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 지출한 다음에 달라면 안 되죠. 무슨 비는 되지만. 그러니까 필요비와 유입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275페이지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일종의 뭐죠? 무덤기지권입니다. 무슨 권이요? 잘 안 냅니다. 아시습니까? 어디서 주로 나올까요, 이건? 주로 중개사법에서 나오겠지. 민법에서 어쩌다 가끔 잘 안 냅니다. 어떤 무덤기지권. 자, 무덤기지권은 어떻게 설정받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했는데, 뭐 했는데? 자, 토지를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을한테 매매하면서 저 묘를 갖다가 뭐 한다는 거? 이장한다는 뭐가 없으면? 그럴 경우 인정받고요. 그럼 이거는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 기억 안 나요, 이거? 토지 건물 같았는데 무슨 특약이 없으면, 이거 특약 없으면 뭐 한다? 이거 뭐 제목이? 관습법지. 무슨 법지? 자, 두 번째는 남의 토지에다가 뭐 해가지고요. 허락 없이 여기다 살짝 뭐 해서 묘를 설치해가지고 점점점점 만약에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뭐 한다? 시어 뭐 한다? 취득한다 라는 판례가 과거 있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갑 소유자 뭐 얻어서 뭐 받아서 허락받아서 여기다 뭐 한 경우, 허락받아서 뭐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것은 주로 많이 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묘기지권 무슨 취득? 자, A 가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아니, 남의 토지에다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묘는 누구 거지만, 예? 묘는 누구 거지만, 자기 거지만, 이 토지 사용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지금 용익 물건이잖아요. 분묘기지권이 어디 있어요? 공부해요. 지상권 뒤에 가서 붙어서는 가니까 지상권은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뭐 취득하는 게 아니고 토지 사용권 취득하는 거니까 무슨 점유가 아니고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 점유일 수밖에 없죠. B. 평장, 암장시 분묘기지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남의 토지에다가 여기 할 때 평장은 평평하고 암장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야? 인정? 안 되죠. C. 존속기간은 5년이다. 존속하는 동안이다. 존속하는 동안. D. 기존 분묘 외 새로운 분묘 설치할 권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밑에 합장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가끔 보면 이미 분묘기지권 했는데 이 묘에다가 혹시 남자가 먼저 가고 나중에 부인을 갖다 여기다 뭐 하는 경우 합장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음에 이 시효취득자는 분묘기지권 치료 지급해야 할까 할 필요가 없을까? 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하는 경우는 치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시세요? 자, 274 구분지상권. 네, 구분지상권 나오면 허공과 땅속은 가능해도 지표는 안 됩니다. 구분지상권이 뭐라고요? 지표가 아니고 허공과 땅속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에다 나무 심자, 땅속에다 나무 심자 곤란하겠지. 그죠? 허공에다가 공작물, 케이블카 설치할 수 있죠. 땅속에다가 지하상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A.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하기위해서는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B. 일반지상권은 수목 소유하기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일반지상권은 지표, 허공, 땅속 다 효력에 미칩니다. 무슨 지상권은? 일반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지상권은 다 미칩니다. 아시세요? 근데 구분지상권은 허공과 뭐야? 땅속을 빌려준 겁니다. 자, 우측에 이제 법정지상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주로 비교하는 것은 가로 2번과 가로 3번을 주로 비교해요. 몇 번과 몇 번이요? 네. 279페이지에 있는 건물전세권 법정지상권은 네,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입니다. 근데 어디다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걸 이제 딱 가로 묶어 보세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 자, 주인 명칭이 어떻게 돼요? 건물 소유자 명칭.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건물 소유자가 건물 전세권 제공했잖아요. 그럼 빌려 쓰는 사람 명칭은 뭐고? 건물 전세권자고 주인은 전세권 설정자죠. 그죠? 그러다가 토지 소유자가 변동이 생겼죠. 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누가 가져갈까? 빌려 쓰는 건물 전세권자가 가져갈까?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가져갈까? 법정지상권은요, 동일 소유 달라지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동일 소유했다가 달라지는 경우 있죠. 그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누가?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다?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왼쪽에다 305조 갖다 얹혀놨죠. 몇 조요?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그러면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자고 빌려 쓰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겠죠.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누가 아니고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아니고 건물주 누구?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보죠. 이때 토지 사용료는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이를 뭐한다? 결정하면 되겠죠. 자, 그게 가로 1번 건물 전세권 법정 지상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관습법 법지, 오른쪽은 저당권 법지죠. 그럼 저당권 관련 법지는 조문이 있죠. 그래서 거기 286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 위에다가는 암호가 들어가야 되죠. 암호가 뭘까? 암호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었. 지우는 게 어디 갔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 뭐다? 토지 건물이 뭐하다? 같았다. 그 다음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가로 3번 밑에 화살표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토지, 건물, 동일, 소유란 단어 있죠? A. 토지, 건물이 뭐 할 것? 같아야 됩니다. 아시세요? 자, 그것 때문에 왼쪽 시작해 볼게요. A.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했다. 법률 법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설정 당시에 이 뭐 설정 당시에 뭐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뭐하다? 다르다.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그림이 제일 예뻐요? 이때만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건물이 뭐가 되면 뭐가 없다는 거다. 그럼 다르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법은 오지랖 떠는 거 싫어해요. 한 군데 정착하기를 원하지 왔다 갔다 다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있다 없다? 없어. 다른 원인 가지고 한번 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뭐예요? A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그러다 건물이 뭐가 되면 뭐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 법지 인정하지 않죠? 자, B번 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그 이후에 소유자가 달라졌죠? 법률, 법지 있다 없다? 무슨 당시에만 같으면 돼. 설정 당시 뭐하면 같으면 그 뒤에 건물주 바뀌어도 계속 법지 있다 없다? 있다. 기준. C.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뭐가 없다? 그러니까 법지 있다 없다 그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요? 밑에 366조 법정상권 조문 있죠? 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66조는 출발 당시가 없어. 그냥 저당물 경매로 달라지면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만 돼 있죠. 근데 판례는 출발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무슨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고 때는 인정 안 하고 달라도 한다고 반드시 뭐 할 때? 같을 때 법률 법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오른쪽 가볼게요. 맨 우측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366조는 강행 규정이 되겠죠. 무슨 규정? 자, 그 밑에 갑니다. 법정 지상권자가 결정된 2년분 이상 지료를 뭐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 있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근데 그 밑에 거 판례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치료가 결정된 바가 없다면 치료를 2년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있는 사람한테 토지 소유자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치료 가지고 말 안 하고 그저 속으로 뭐 하는 거야. 몇 년만 지나라. 2년만 지나봐라.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푼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으니까 지상권 소멸 청구 들어가니까 건물 소유자가 법지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치료가 얼마인지 결정된 바가 뭐야?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주느냐? 그러니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서 답하셔야 돼. 그래서 이 366조 법률 법지 요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아셨어요? 출발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상한 거 막 물어보면 정신이 없는데 일단 출발은 놓치지 마세요. 아시세요? 자, 그럼 이제 중앙에 있는 거 관습법 법지입니다. 무슨 법지요?
네, 토지 건물 같아야 되죠. 자, 거기 이제 한쪽 처분. 거기다가 별표에도 별표. 한쪽 처분. 다음에 건물 철거 특약 없다면 뭐 취득한다? 관습법지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지는 출발이 항상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관습법지는 토지 건물 같았다. 그럼 아까 있었죠? 이 관습법지 할 때는 무덤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토지 건물 안에 뭐까지 있다. 근데 토지를 뭐 하면서? 팔면서 철거 특약 없고 무덤 이장 특약 없으면 계속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건물 사용하고 무덤 갖고 싶은 거 아닐까? 이해됐어요? 그게 바로 뭐다? 관습법 물건에 두 가지가 있었지. 분묘 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같이 묶어서 기억해요. 관습법 법지는 무덤까지 같이 기억해. 그럼 같았죠? 그럼 거기 철거 특약 맺으면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관습법 법지 C 있죠? C. 네? 관습 법지 포기 특약은 뭐하다? 유효한 거야. 그거 C 요거 딱 했어. 이렇게 했었죠? 빨갛게 하시고 요거랑 우측에 맨 우측에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란 말 있었지? 그래서 반대 표시하세요. 차이는 저당권 관련 법지 포기 특약은 무효.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근데 관습 법지 포기 특약은 유효하지요. 이해되세요? 무슨 법지? 관습 법지 포기 특약은 뭐하다? 유효. 그러니까 건물 철거 특약 맺으면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또 관습 법지가 인정되는데 둘이 협의해 가지고 토지 임차권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토지 사용권을 토지 임차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뭐를 제거하고 관습 법지를 포기하고 임차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습 법지 포기 특약은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저당권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뭐하다? 무효. 그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해볼게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자, 몽땅 처분했습니다. 뭐 했다고? 자, 토지도 뭐하고 매매하고 건물도 뭐 했다? 다 매매했습니다. 자, 을이 샀습니다. 근데 을이 토지는 등기를 했는데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야기예요. 자, 여기 특징. 토지 소유자는 누구고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갑이 아니고 등기했으니까. 자, 질문 들어갑니다. 건물 소유자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등기 안 했어. 아, 빨리 대답해요, 빨리. 뭘 당연한 걸 갖다가 뭐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매매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죠? 예? 바뀌었죠? 토지와 달라졌죠? 자, 이 갑한테 관습 법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 갑한테는 관습, 법지. 자, 고르세요. 있다, 없다. 관습, 법지. 공식이 뭐죠? 동일 소유. 두 번째, 한쪽 처분. 세 번째, 철거, 특약. 없어야지 들어가는 거죠. 관습 법칙가 나면 딱딱딱딱 튀어나와야 돼요. 첫 번째 뭐 한다? 갖고. 두 번째, 한쪽 처분. 세 번째, 철거, 특약 없을 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철거, 특약이라는 말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양쪽 처분이야, 한쪽 처분이야? 두 개 처분했잖아요, 지금. 그럼 형식상 토지 건물이 달라졌고 건물 사용은 누가 해요? 의리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갑한테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관습 법지 있다 없다? 없다 해야지 맞겠죠? 동일 소유는 맞죠? 양쪽 처분, 한쪽 처분. 이건 두 개 다 팔았잖아요. 아까 관습 법지는 뭐예요? 한쪽만 처분했지. 그러면서 철거 특약이 없으니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처분이 아니고 양쪽 처분이 아니고 무슨 처분? 또 철거 특약만 그런 말은 쓰지 않았잖아요. 그냥 형식상 달라졌을 뿐이지 갑한테는 뭐 인정할 실익이 없다. 갑은 건물 사용 의지가 없죠. 다시 토지는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토지는 등기돼 있고 뭐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건물은 계속 누가 사용해요? 우리 사용하고 있죠. 근데 뭐는 없어요? 본권 대표. 자, 이 상태에서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설정 들어갑니다. 뭐 설정한다고요? 토지 소유자는 누구? 건물 소유자는 정신 차려. 이거 아직 안 됐다고? 뭐가 안 됐다고? 그럼 뭐예요? 이거 갑이잖아. 같아야 달라요. 그럼 이 갑한테는 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당권 관련된 뭐예요? 법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왜? 다름으로. 따라서 만약에 토지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 어떻게 돼요?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자는 죄? 등기하자는 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간습 법지와 법률 법지를 이 포인트에서 잡아서 기억해 두세요. 토지 건물 같았다. 하나가 아니고 몽땅 팔았다. 근데 뭐만 등기하고? 토지 건물 등기 안 했지. 그러면 이때는 뭐가 없는 거야? 관습 법지. 갑한테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 상태에서 토지만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토지 건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정하지 않아요? 법률 법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법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하고 저당권 관련 법지를 연결하는 고리는 이것밖에 없어. 토지 건물 몽땅 팔았는데 뭐만 등기? 건물 등기 안 했어. 어쨌든 형식상 달라졌지만 이 갑은 건물 사용 의지는 없죠. 그 뭐가 없다? 관습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상태에서 뭐만 등기하더라도 토지만 등기하더라도 저자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네? 법률 법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률 법지가 어디 있냐면은 저 뒤에가 있어요. 286페이지가 있어요. 몇 페이지요? 근데 유학집은 너무 유학을 해가지고 너무 간단히 돼 있어.
법률 관습 법지는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몇 페이지 있다고 돼 있어요. 245에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책은. 떨어지는 걸 같이 기억하세요. 토지 건물이 같았다. 몽땅 토지 팔고 건물 파는데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 등기 안 했죠. 그럼 뭐 인정할 필요가 없고 관습법지 인정할 필요 없고 다시 토지 등기의 저당권 설정에도 저당권 법지 인정할 필요도 없다. 그걸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관습법지에서 정답 봅시다. 프린터물 다시 돌아갑니다. 240원 밑에 A. 환지처분 관습법 인정이 아니고 불인정. B. 환매 시 관습법 법지 인정 불인정 불인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C. 관습법지 포기 특약은 유효. 이유는 철거 특약 맺으면 없으니까. 다음 D. 강제 경매 시 토지 건물 동일 소유 판단 시기는 압류시일까요? 경락대금 완납시일까요? 정답은 압류시. 다음 압류 이전에 또 이놈의 저당권이 만약에 설정되어 있다면 기준은 압류시가 아니고 언제다? 저당권 설정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D는 동일 소유를 갖다가 잡는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팔레트도입니다. 네, 그 밑에까지 힘드시면은 관습 법지하고 무슨 법지? 저당권 법지 스토리 있죠? 요걸 잘 좀 기억해 두세요.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